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 오르는 부동산 팔고 오르는 부동산 갈아타는 부동산 손절매 5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OCI라는 종목이죠. 2019년 7월 3일 때 최고 금액이 97,600원인데요. 현재 가격은 약 64,000원대에 이 금액이 좀 형성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7월달 대비해서 좀 많이 좀 떨어진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라고 한다면 9만원 지지선이 깨지는 순간 그때 즉 손절매하는 타이밍은 9만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추가 손실을 피하는 거 이러한 기법을 손절매라고 말해야죠. 어떤 이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손절매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셔요. 또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따라서 투자의 고수라는 것은 손절매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손절매, 가격이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즉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기법을 손절매라는 거죠. 그런데 손절매, 어떻게 보면 말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본인들한테 직접 닥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손절매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창 못 모르고 주식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수억이라 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한 적이 있었죠. 아무튼 주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부동산의 손절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담자가 저에게 모 아파트를 손절매하였다고 그리고 잘했는지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아파트의 매수 시점이 2년 전이었고 아파트를 매수한 가격이 2억 8,500만 원이었고요. 매도한 시점은 작년 봄에 매도를 하였고요. 매도 가격은 2억 9,500만 원이라는 거죠. 2억 8,500만 원에 사서 2억 9,500만 원에 팔았다. 어떻게 보면 1,000만 원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1,000만 원 속에 그래도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얼마라도 좀 납부했겠죠. 거기에다가 수수료, 취득세 납부하고 기타 등등 돈이 나갔다면 물론 손실은 안 받겠지만은 그렇다고 큰 이득 또한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상담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왜 팔았습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남는 게 없어서요.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는 이분이 팔고 나서 한 몇 달 있다가 바로 요 아파트의 가격이 3억 7천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매수할 때는 돈만 있으면 살 수가 있는데요. 매도할 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아무튼 이 아파트는 현재도 한 3억대 중반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담자는 지방 대도시에 있는 극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층에 분양 평수가 14평짜리인데 분양 가격이 5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융자 금액이 3억이고요. 보증금이 5천에 실투자금이 2억이면 된다는 얘기고요. 월세는 250만 원 들어오고 은행 이자가 110만 원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를 납부하니까 한 달에 140만 원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투자금 대비를 해서 1년 수익률이 8.4%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은 노후 대책을 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 거죠. 노후 대비용으로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자를 아직도 못 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공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없다 보니까 은행 이자를 본인 돈으로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까지 매달
일정한 날짜에 납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한 달에 140만 원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30에 얼마씩 돈이 매달 나간다는 얘기예요. 만약 손절매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거부터 파셔라. 뭘 파셔야 되냐? 이거부터 파셔야죠. 상가부터 파셔야죠, 일단. 세입자도 묻는데. 그래서 요거 파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군요. 팔려고 해도 팔리지를 않는다. 가격을 맞춰라. 5천만 원이 1억이든 교수님 5억 5천짜리를 1억이나 맞춰서 4억 5천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취득한 금액은 5억 5천인데 팔려고 하니까 1억 원을 낮추려 하니까 못 파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 손절매 매우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알고는 계셔야죠. 손절매 할 때는 반드시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손절매의 5가지 법칙은요. 첫 번째는요.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산 금액이 얼만데 그거 5억 5천 주고 샀는데 1억이나 싸게 4억 5천에 어떻게 팔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손절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또한 어떤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납부한 은행 이자만 하더라도 얼만데요. 아니 분양 가격이 8억인데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5억 받았는데 제가 이 은행에 납부한 이자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이자를 납부를 했는데요. 이걸 제가 어떻게 제가 산 금액보다 싸게 팔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취득세, 수수료 등등 이런 금액까지 다 생각하다 보니까 못 파신다는 얘기예요. 손절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 법칙으로 본다면 5년 동안의 가격 그래프가 우하향이다. 그건 파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이런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5년 전 가격인데요. 2014년 11월부터 2019년 11월 달까지의 그 가격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점이 매매 가격으로 형성된 실거래가인데요. 그러면 5년 전 가격 4억대 5억대에서 현재는 뭐 10억대 11억대다.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가격 그래프로 보면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손절매를 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부동산에 대해서 손절매를 하고 나왔다. 그러면 실수하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부동산은 웬만하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년 동안 그래프를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쉽게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화면이 중요하죠. 5년 전 가격하고 현재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오히려 가격이 우하향, 즉 떨어졌더라라는 거예요. 즉 2014년 11월 달에는 8,800에서 9천만 원대에 형성되다가 그리고 2019년 11월 달에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뭐 7천만 원대 이렇게 가격이 형성됐지 않습니까? 5년 동안의 가격을 놓고 보니까 오히려 올라가는 것도 시원찮고 이처럼 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 손절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법칙으로 본다면 미련을 가지지 마라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떨어졌는데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광역시인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데 그리고 소형 아파트인데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라고 이렇게 미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거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우하향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본다면 방치하지 말라, 즉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부동산을 샀어요. 그런데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방치한다는 얘기죠. 또 그 부동산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충분히 또 이해가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럴 때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 부동산에 많은 곳에 들려서
매물로 던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처럼 안 팔리는 부동산을 뭐 정상적인 수수료, 뭐 0.4가 어떻고 0.5가 어떻고 또 0.9가 어떻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냥 정상적인 수수료에 2배 주겠다, 아니면 3배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안 좋은 물건은 빨리 정리를 하고 좀 올라가는 부동산으로 갈아타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5번째 법칙으로 본다면 기획된 상가, 기획된 토지는 쳐다보지를 마라. 이건 손절매가 아니라 아예 요런 거 잘못 샀으면 이건 손절매도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런 상가는, 또 요런 토지는 여러분들이 상가를 분양받은 그 가격, 여러분들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그 오피스텔 분양 가격,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농지 가격, 그 임야 가격, 그 가격이 바로 부동산의 최고의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이런 부동산은, 즉 기획된 상가, 기획된 토지는 아예 쳐다보지를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이런 부동산을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나중에 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현금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심하셔야 될 부동산은 수익형 부동산이란 미명하에 상가, 뭐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주택, 뭐 테마형 상가, 또 뭐 임야, 농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더더욱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동산에 여러분이 매수하셨다, 여러분이 돈이 급해서 파신다, 손절매를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동산은 매수인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결국 손절매 자체도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